광주 정신은 평범하게 살던 박원순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보시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가 저는 잘 해결할 줄 알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그런 구조도 그런 역량도 없는 것을. 창조경제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모아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박원순 시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년 앞둔 시점에서 대권 시동 이제 부르릉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요,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김형오, 황우여, 이 계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여권과 야권 얘기 좀 나눠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국회 또 갔잖아요, 박원순 시장. 자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안희정 지사의 불펜 투수론, 손학규 지사의 조기 복귀론 네.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자주 들리는 것들도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가서 경제 얘기, 일자리 얘기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정책 홍보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의 각을 세움으로써 본인이 어떤 대권주자, 대권의 잠룡, 야권의 잠룡이라는 뜻을 좀 내비치고 싶었던 듯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회 간 것도 눈에 띄고요. 박성훈 목사. 어제 봉하마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였는데 네. 거긴 또 안 갔단 말이죠. 간 것과 안 것 좀 대비가 되죠. 네, 어제 그 자리에 안 간 것은 의도적인 말하자면 이미지 고르기, 네. 숨 고르기라고 보입니다. 이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네. 12일 날부터 2박 3일 광주에 가서 정말 야권의 여론 주도층, 광주의 여론 주도층을 줄줄이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네. 광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라고 네. 하면서 어떤 지도자로 나설 어떤 네. 대권 행보의 뜻을 사실상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면서 야권 주자들이 네. 대거 모이는 그 자리에 또 간다. 그럴 경우 서울시장이 무슨 서울시장은 팽개치고 완전히 정치판 대권 행보하느라고 네. 온갖 영혼함을 다 오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어제 그 자리에 끼지 않고 네. 한 호흡 두었다가 며칠 후에 따로 조용히 봉하마을에 가서 네. 7주기의 노무현 대통령을 추도하는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가면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네. 대권 행보냐, 대선 나가시느냐 항상 물어보면 네. 왜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대선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느냐라면서 그렇게 썩 기분 좋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경제 관련된 화두를 꺼낸 것이 대동경제론을 네. 꺼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의 돈을 늘리면 그게 네. 결국 경제를 살리고 그게 다시 일자리로 늘어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충 보시면요. 박원순의 대동경제론, 네. 그다음에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네. 문재인의 더불어성장론. 네. 결국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경제 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오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극구 부인한다 쳐도 대권 행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 경제 정책에 대한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한데 나는 대동경제다라는 얘기로 설명 좀 하는 것 같군요. 자, 죄송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봉하마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 조화가 몇 가지 눈에 띄었는데 이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도 보냈고요. 다 보냈는데 경상남도 지사 이름으로 조화가 나왔군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홍준표 지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지사를. 네. 그런데 이름은 보이지 않고 저게 직함만 덜렁 있는 조화가 배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네. 선거법 위반을 의식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빼고 보냈다. 이렇게 경남도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법, 만약 여기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 이름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 선관위가 그에 네.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선관위는 특별히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행사에 관행적으로 보내는 어떤 조의나 또는 축하의 표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이거 말고 네. 다른 행사에는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라고 네. 딱 붙여서 이렇게 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로 보내는 그런 화환이라 하더라도 기부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선거 게다가 또 선거구 안에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이러한 기부 행위를 하더라도 국경일 기념식이나 아니면 정부가 이제 관여하는 기념식에 화환 제공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네. 또 정말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우려됐다고 한다면은 이름을 안 적는 것이 아니라 안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적든 안 적든 보냈다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는 기부행위가 맞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름을 안 적은 선거법 때문에 안 적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솔직하지는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결정하고 이제 보낼 때 그냥 넣으시죠. 아니 빼라. 이런 거 결정은 실무자가 한 게 아니라 홍준표 지사가 이 정도쯤이라면 직접 한다고 봐야죠. 그럼요. 내일 어제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네. 온 언론의 시선이 주목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대거 모이고 카메라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홍준표 지사의 조화가 어떻게 비칠지를 당연히 본인이 아마 염두에 두고 결재를 했을 텐데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죄에 대해서 네. 아방궁이다. 네. 라고 과거에 좀 독설을 퍼붓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특히 흥분하는 일부 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이 조화를 발로 뻥 차버리거나 네. 혹시 볼상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걸 예측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경상남도 지사로서의 직분으로서는 조화를 보내지만 네. 내 개인 홍준표로서는 네. 조화를 굳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혹시 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올린 글을 보니까 굉장히 눈길을 가는 게 있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업가 출신 대통령 후보가 강력하게 부상해서 그런지 비슷한 얘기를 좀 했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홍준표 지사가 SNS에 우리는 이제 이미 트럼프처럼 사업가 출신 대통령을 경험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MB 죠? MB는 진보 보수 이념이 아니라 사업가 측면에서 나라를 운영했고 이 실용주의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장사 속으로 나라를 운영해왔다. 아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고 잘 아니까 자, MB는 장사 속으로 나라를 운영해왔다. 이렇게 썼네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그만큼 국가를 운영을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장사 속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운영하면서 떠오르는 4대강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이윤을 추구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익만 추구한 사업가 대통령, 국익만 추구했는지 사익을 추구했는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SNS여서. 근데 이거는요, 장사 속으로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까지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쓴 것 같은데, MB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만 추구한 사업가 대통령이었다 얘기하니까 완전히 반전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저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이 트럼프 얘기를 왜 꺼냈는가, 네. 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SNS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비유하면서 네. 이 대통령이 사실은 실용주의를 하지만 장사,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떤 정치를 하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 사실 평소에 홍준표 지사가 네. 사실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명박 네. 대통령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 평소에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사한테 저런 평가를 들은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만 네.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어떤 깎아내리려는 의도보다는 네. 트럼프의 그런 마인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국익에 맞게 대처하는 또 트럼프식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대로의 대응을 해나가야 할 일이다. 이런 평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걸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장사 속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졌었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국익만 추구한,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만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아름답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문장 없었으면 큰 오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새누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홍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신다 그랬는데 계속 고사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을 좀 했는데 역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얘기하는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님 같은 분이 저희 당도 알고 당의 쇄신이나 혁신을 좀 적인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실 탈당도 하는 상태시더라고요. 외부인사의 시각으로도 좀 보신 게 있을 것 같아서. 김용호 의장이 탈당을 했군요. 네. 예전에도 네.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일단 하게 되는데 네. 현재는 탈당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김용호 의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겁지만 일단 비박계로 분류되는 이제 인사인지라 친박계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네. 친박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황운여 전 대표라든지 강기섭 전 대표 같은 사람을 모셔오고 싶지만 잘 안 되면 김용호 의장이라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용호 의장은 앞에서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새누리당은 진짜 4분 오열된 게 지금 거의 20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원내대책회의 한번 열지도 못하면서 네. 저희가 기사를 쓰더라도 새누리당이 무슨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야지 기사를 좀 쓸 텐데 네. 쓸 게 없어서 맨날 머리를 극적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정말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불러오려면 얘는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불러오면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자꾸만 껌껌이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사람을 모셔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호 의장이 지금 고사를 하고 있지만 네. 김용호 의장의 그 취지는 당신들이 지금 친박, 비박 갈려서 특히 선거 참패를 불러온 이른바 패권주의 행태를 청산하지 않고 네. 국정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지 않고 현재 집권 주체 세력이 황우려 전 대표나 네. 강재숙 전 대표 이렇게 친박계가 만만하게 얼른 대충 시간 때워서 전당대회 당권 잡는 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비대위원장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를 갖다가 내가 가서 말하자면 비박의 대표 추천 받아서 하는 이런 꼭두가시 노릇은 할 수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만일에 정말 김용호 의장이라도 모셔서 어떤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친박들이 그런 네. 개파적 이걸 불식하고 가서 정말 삼고초려를 해야 네. 지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끼리 뭐 친한 걸 이해하게 되지만 이 계파적 선택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 배정된 거 보고 야 이렇게까지 뭉쳐 지내야 되나 싶을 정도네요. 천 차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제일 꼭대기층 10층은 좀 사실 높아서 잘 안 가는 층인데 물론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좋습니다만 10층에는 이제 진박으로 불리는 조원진, 정종섭, 유민봉, 곽상도 네. 조원진 의원을 빼고는 초선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네. 9층에는 이제 비박,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자리를 잡았고 네. 7층은 이제 김무성 대표를 위시해서 강석호, 이군현 등 친김무성 계파 의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밑에는 6층에 서청원 연철인데 옆방이에요. 바로 옆방이에요. 번호는 601호, 648호지만 바로 옆방입니다. 번호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옆방 붙어 있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층에는 4자는 보통 잘 안 좋아하는데 김종인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 최운열 또 경제통은 4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 내 이제 잔디밭도 보이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방 배치까지 이렇게 자기들끼리라는 것, 뭐 친박, 비박, 야당도 다 말할 거 없습니다.